마이크로바이옴의 중요성과 최근의 새로운 분석 기술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양돈 쪽에서 오래전부터 미생물 재료를 활용하고 있어 친근한 편인데요. 현재 수의 쪽, 특히 돼지에서 어느 정도 연구가 진행되었고 또 어떤 가능성이 열려 있나요? 예. 마이크로바이옴은 사실 그러면은 간단하게 보자면 미생물이 있고 미생물의 유전적 정보가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의학적으로 어떠한 시그니피컨스가 있는지, 어떠한 의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왼쪽 위에 보시다시피 지금 매일경제에서 작년도 2021년 11월 달에 기사를 잠깐 발췌해 봤는데요. 다양한 기업들이 수많은 연구 자금을 투자하고 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연구가 매우 활발하게 기업체에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동력 중에 하나는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강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의 이러한 조성과 건강하지 않은 사람과 조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면 건강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마이크로바이옴을 건강하지 않은 환자한테 이식하면은 이 환자의 건강이 회복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개념이 처음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를 Fecal Material Transfer, FMT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양도소지사 분들한테는 분변 피드백이라는 개념과 되게 유사하게 친숙한 개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이런 FMT는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는 건강한 사람에 있어서는 그 효과가 입증되었고 실제로도 괜찮은 효과를 나타내었지만 노령 아닌 면역이 억제된 상태에서는 이러한 FMT를 통해서도 좀 사망사고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 외에도 이런 FMT 내에는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병원체가 있을 그런 확률이 존재하기 때문에 FMT에서 벗어나서 현재는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에서 그럼 이 수많은 미생물 중에 우리가 원하는 기능만을 가지고 있는 미생물을 활용하자라고 하여 라이브 바이오세라피틱 프로덕트 LBP라고 하는 개념으로 모든 거의 전 세계에 있는 연구기업들이 현재 우리 몸에 유익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의료기기 혹은 의약품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체 쪽은 이런 현재 활발히 연구되고 있고 상업화 곧 앞두고 있습니다. 3상까지 진행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럼 수의학 쪽에서는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는 어떤가에 대해 말씀드리면 사실 수의학계에서의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는 대부분 이런 반려동물 쪽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려동물 쪽에서 이런 생리학적 기전 혹은 장관내 인플라메이터리 바울 디지즈 같은 이런 장관내 질병과 혹은 다른 종의 메타볼릭 디지즈 이런 대사성 질병과의 마이크로바이옴의 연관성에 대해 많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업동물 쪽에서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가 약간 지지부진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NGS가 비교적 경제성을 획득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상대적으로 고비용에 속하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 비용에 있어서 한계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비교적 아직까지 산업동물 쪽에서는 이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가 좀 지지부진한 미진한 상태입니다. 다만 제가 재직하고 있는 BRD에서는 현재 돼지 내에서 우리가 돼지에 있는 분변 샘플을 획득하여 그 하나의 분변에 사실 적게는 몇만 개에서 많게는 수십만 개에 달하는 유전 정보를 획득할 수 있고요. 이러한 유전 정보를 옆에 보이시는 차임이라든가 R 같은 이런 바이오인포메틱 툴을 사용해서 이런 게 어떠한 종류의 세균이 있는지, 어떠한 종류의 세균이 얼마만큼 많이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는 이런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돼지 장관 내에서 예를 들어서 면역과 염증에 관련된 미생물들, 이런 캠필로박터와 같은 대표적인 세균들을 들 수 있고요. 혹은 소화에 관여하는 미생물들이 얼마만큼 있는지, 아니면은 이런 메탄가스를 절감시킬 수 있는 미생물이 얼마만큼 있는지에 대한 보다 많은 이런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하여 사실 돼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생산성이 되겠죠. 돼지에 있어서 이런 증체가 얼마만큼 일어날 수 있는가, 이런 증체를 일어나기 위해서 현재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가에 대해 이해를 하고자 많은 정보를 획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FB 레이쇼라고 하는 FB 비율이라는 개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에서 처음으로 등장했던 연구 결과 중에 하나였습니다. 포미큐트라고 하는 파일럼에 속하는 미생물들이 많을수록 사람은 비만일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는 실제 마우스 같은 동물 실험을 통해서도 많이 증명된 사실이었고요. 즉 이런 FB 레이쇼가 높을수록
그 동물은 그 포유류는 개체는 점점 증체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실제로 존재했고요. 이는 현재 국내 농장에서도 앞서 왼쪽에 보이시는 그래프대로 일령이 증가하면서도 이러한 비율의 조성이 변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실제 농장에서도 이러한 증체량이 높은 농장과 증체량이 낮은 농장 간에서도 이러한 비율의 조성의 차이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저희는 연구하고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런 FBA 레이쇼 같은 생산성과 관련된 지표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유용한 미생물들 혹은 이런 유해 미생물들 간에 어떠한 조성이 있고 이러한 미생물들이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 그래프에 보시다시피 하나의 미생물의 성장은 혹은 저해는 다른 종류의 미생물이 얼마만큼 증가할 수 있는지 어떻게 저할 수 있는지를 계속 확인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농장 내 향후 마이크로바이옴을 연구함으로써 실제 돼지가 그 가지고 있는 유전적 형질을 다 발휘하고 있는지 혹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떠한 다른 원인 때문에 이러한 생산성에 있어서 저하가 나타나는지를 발견하고 하는 게 현재 저희 BRD에서 연구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향후에는 저희 양돈 수의사들이 항체가 혹은 뭐 병원의 항원 혹은 이러한 환기라든가 사용관리뿐만 아닌 이러한 영양적인 관점으로도 접근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이런 연구를 계속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돼지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장의 건강뿐만 아니라 생산성을 높이는 데에도 필수적인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